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악재 속에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잠정 실적 자세한 규모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죠. 일단 잠정치이기 때문에 최종치는 아마 7월 말에 자세하게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잠정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7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매출액 77조 8천억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77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분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세부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 분기 실적 발표일에 좀 자세히 나올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4조 5천억 정도였으니까 한 5천억 정도 지금 적게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정확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비교적 좋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기타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관련된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판매가 부진했을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2분기에도 아마 재고 자산이 아마 1분기보다 좀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또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좀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IT 기기에 대한 이 시장의 수요가 좀 감소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외면하던 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세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수급 상황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금일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이후에 한 달 동안 6만 7천에서 5만 7천으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 하락이 이제 좀 멈춰져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예상치 수준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첫 번째 순매수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 상승을 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지금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6월 30일 날 실적 발표된 이후에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조금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상승세는 좀 더 단기적으로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럼 과연 지금이 본격적인 반등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P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코스피 전체 평균이 이제 11배에 비해서 보다도 좀 낮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에 불과할 만큼 일단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건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시장에서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하반기에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 전반적인 이제 컨센서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것은 아직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 뭐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TV, IT 기기 등 이 수요 감소의 타격이 좀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하반기 수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IT 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내구재, 가전제품의 소비들을 많이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도 작년에 비해서 한 3.3%, 약 3%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이제 기관에 의하면 올해 이제 판매 대수가 13억 5천만 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13억 9천만 대에 비해서 약 한 4천만 대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TV 출하량도 올해 2억 879만 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대비 한 470만 대 정도 TV 세트 판매량이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런 뭐 IT 기기에 대한 뭐 수요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경기 둔화는 뭐 거의 가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IT의 판매 부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런 IT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D램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전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가격이 한 3에서 8% 정도 지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 뭐 스마트폰이나 PC, 그다음에 TV 관련된 IT 수요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 매출이 아주 뭐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을 좀 계속하게 될 시에 경기 둔화가 좀 본격화될 텐데 이에 따른 IT 수요에 대한 이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원자재 값도 하락을 했고 또 유가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세계 금융 환경 커다란 변화 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가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진 않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지금 그 물가 상승률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유가 하락이 뭐 큰 폭으로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뭐 시그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유가나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뭐 측면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산업 경기 전반적인 부진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특히 내년 이후에 지금 경기 둔화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하향될 가능성이 뭐 아직까지는 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뭐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수요 역시 먹구름 꼈고요. 하지만 이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호재 속에서 좀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가 깊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GAA 공정을 이제 하면서 지금 뭐 상당히 뭐 주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TSMC보다 먼저 3나노 강정을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3나노 과정이 과연 얼마만큼 안정성을 빨리 찾고 수요를 안정화시키느냐가 향후의 주가 흐름에
좀 주요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그러니까 공정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공정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도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수율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형 IT 업체들의 이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반도체 4나노 공정에서 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공정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에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 그러니까 공정의 안정성이나 수율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형 IT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면 그런 거를 이번에는 조금 벗어나서 이런 뭐 대형 IT 수요처를 좀 더 빠르게 확보하는 게 아마 주가 흐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 좀 호재의 부분이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큰 대기업의 IT 수주 확보가 좀 중요한 문제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좀 선방한 가운데 기술주들 반등세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술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좀 하락한 폭이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같이 이제 성장주 중심의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국내 이제 기술주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성장주의 주가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 경기 둔화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성장주가 지금 당장 뭐 다시 뭐 상승으로 반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상반기에 성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부 이제 선반영 대부분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기술주들은 아마 뭐 추가적인 하락을 뭐 크게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향 된 안정세 속에서 아마 박스권에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이슈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그와 관련된 베어마켓 랠리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런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뭐 장기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끝날 가능성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내에서 뭐 주가 흐름에 맞춰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투자를 하시길 권유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 58,000원 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단기적인 반등세로서 이제는 좀 매도 타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까? 뭐 조금 상승은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6만 원 선을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직전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뭐 단기적으로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이제 CPI 그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국내 이제 7월 13일 날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한국에서는 열리고요. 미국에서는 CPI 그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 7월 13일, 7월 14일이 아마 그 주가 전반적인 흐름의 뭐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흐름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예측치는 8.7%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8.6%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상승폭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는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거려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뭐 투자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